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도박은 다른 범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약이랑 비슷하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구입 자금을 이제 얻기 위해서 뭐 강도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러는데 도박 중독자들도 마찬가지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 1부에서의 이야기에 이어서 1부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도박 자금을 빌리면 과연 갚아야 할까?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도박 자금을 빌리면 갚아야 됩니까? 도박 자금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박 자금 말고 우리가 돈을 대여했다면 돈을 갚아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핵심은 도박빚을 대여해줬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도박빚을 빌려줄 때 도박을 알고 빌려줬느냐, 모르고 빌려줬느냐에 따라서 둘로 나눠질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그러면 알고 빌려줬다. 도박빚인 줄 알고 빌려줬다면 이에 따라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 있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즉 이진호 씨는 돈을 갚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도박인 걸 알고 빌려줬다면.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756조에 따르면 불법 원인 급여라고 있어요. 즉 불법적인 원인을 근거로 하여서 돈을 빌려줬다면 이때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불법적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게 민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르고 빌려줬다면? 모르고 빌려줬다면 돈을 당연히 갚아야죠. 왜? 아까도 말했잖아요.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돈을 당연히 빌려줬으면 갚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처음에 알고 빌려줬으면 이제 빌려준 사람 도박 방조죄가 되고 도박한 사람 도박죄가 되는데 모르고 빌려줬으면 항상 도박쟁이들은 핑계를 대요. 나 병원비가 부족하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제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겠죠. 내가 모르고 빌려줬으니까. 그럼 당연히 돈을 빌려준 거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내놔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있고 돈 빌린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기망, 속임수를 써서 재물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돈 빌린 놈은 도박죄도 되고 사기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넘어가자면 불법 원인 급여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들을 우리는 배우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다만 최근에 나온 이론이 하나 있죠. 불법성 비교론. 그렇죠. 딱 하면 딱이네요. 불법성 비교론이라는 게 있어요. 즉 불법 원인 급여로 해서 주었지만 내가 알고 빌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불법이 더 크다면 이때는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포주 사례잖아요. 이제 성매매 사건에서 포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이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았어요. 성매매라는 것 자체가 불법 원인인데 이 포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 둘 다 불법이지만 더 큰 불법이라는 거지. 나쁜 놈과 나쁜 놈 원래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더 크게 나쁜 놈이 더 적게 나쁜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이러면 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인 경우 지금 최근에 불법성 비교로는 거의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알고 빌려줬다면 실질적으로 갚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이거를 만약에 제 같으면 저 빌려준 사람 입장이라면 불법이 이진호 씨한테 더 크다라고 몰고 가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판례에 따르면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은데 뭐 변호사는 판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수단, 이런 논리들은 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돈 빌려준 사람은 그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야 된다면서. 네. 이 세금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국가가 이걸 뜯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눈물 날 일이거든요. 이 사기꾼한테 돈도 털려, 아니 세금도 털려, 이 눈물을 두 번 짜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형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경우로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박 자금인 줄 알고 빌려준 경우와 도박 자금인 줄 모르고 빌려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돈을 도박 자금을 알고 빌려주면 아까 불법 원인 급여라고 했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은 줄 알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사실 법을 몰라. 불법 원인 급여인지 몰라.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면 난 돈을 받는 게 아닌지 몰랐어. 그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법의 무지는 인정되지 않겠다. 법의 부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도박빚인지 알고 빌려줬으면 돈을 받지 못하겠죠?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이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한 것처럼 의제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자, 돈을 내가 줬는데 못 받는다. 이거랑 내가 받을 생각 없이 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증여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면 지금 현재 세율로 거의 40% 가까이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1억 원을 빌려줬으면 한 4천만 원을 이렇게 세금으로 또 내야 또 되는 내야 거예요. 돼. 자, 그러면 원래 세금은 근데 받은 사람이 내야 되잖아. 돈 줄 사람도 내야 돼. 네. 야, 왜 그러냐면 형이 정말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수증자가 내야죠.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근데 왜 돈을 증여를 해준 사람이 왜 줘야 될까?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 연대 책임으로 돈을 준 사람까지 부과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 받은 놈이 다 써서 개털이 되면 돈 준 사람이 대신 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번째 경우 모르고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당연히 증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증여가 아니니까 난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무이자, 우리가 대여를 하더라도요. 그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 이자 수준 정도를 증여했다라고 봅니다. 세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이자하고 이자 부분만큼 요만큼 돈을 줬다. 가령 1억 정도 줬으면은 4.8%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자로 보기 때문에 1억을 줬으면은 가령 한 1,000만 원이면 48만 원, 1억이면 한 480만 원 정도를 그냥 준 거랑 똑같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상 이제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받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 정도, 약 2억 1,000만 원 정도까지 빌려줄 때에는 이 4.8% 계산해보면 966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 2억 1,0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되면 이제 증여세를 해당 이자만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이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2억 1,000만 원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2억 1,000만 원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세금 안 내도 되지만 2억 1,000만 원보다 더 줬다. 가령 2억 2천만 원을 줬다 하면은 한 1,000 얼마가 되는데 그 1,000 얼마에 대한 40%, 400만 원을 또 이제 세금 내야 된다. 이런 말씀.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을 누군가한테 대여를 할 때요. 그 돈을 많이 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꼭 이자를 받으세요. 꼭 이자를 받으셔야만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왜? 아까 말했죠? 연대 책임이라고. 걔가 개털이야. 그러면 나는 내가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지. 개털이면 나는 그러면 국가로부터 뭐해? 돈을 또 줘야 돼. 세금으로. 한 번 털리고 두 번 털리고 네,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그런 또 쟁점이 있었고 도박 방조죄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 빌려줬으면 도박하라고. 방조의 뜻이 뭡니까? 무언가를 더 하는데 용이하게 한다. 더 쉽게 한다. 돈 없으면 도박하기 힘든데 돈 있으면 도박하기 용이해지잖아요. 도박 방조죄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도박쟁이들이 자기 힘으로 도박을 못 끊는 게 문제겠지. 마약범처럼 정신병원에 가둬서 치료를 해야 된다. 네. 아니 손모가지를 끊어야지 도박을 끊는다고 하는데 마약 사범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실제로 정신과 질환으로도 이제 보고 있는데 도박 중독을 이 중독성 질환이라는 거에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네, 맞아요. 형이 말한 것처럼 WHO 같은 경우에는 도박을 중증 질환으로, 정신병적 질환으로 보고 있긴 해요. 도박이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내가 뭐 돈을 잃고 안 잃고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국한할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도박은 뭐 살인이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자기가 돈을 잃었으니까 사실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박이 시작돼서요. 내가 돈을 잃잖아요.
그럼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 다음 범행으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얘기했었죠. 사기가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비율이 높다고. 사기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제 의뢰인 중에 도박을 중학생 때부터 도박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형 뽑기부터 시작하더라고. 인형 뽑기로 많이 이제 그 돈을 많이 써요. 그 자기의 용돈으로. 그러다가 인형 뽑기를 하려면은 용돈을 다 썼잖아요. 떡잎부터 노랬네.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의 비율이 엄청 높대요. 이게 온라인 사이트로 하다 보니까 마치 게임처럼 현금을 걸고 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법무부 법교육 이제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해보면 요즘엔 도박 사이트에서 다단계 수법을 씁니다. 친구 데리고 와서 가입시키면 포인트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들이 야 사이트 여기 가면 무료 충전, 첫 충전 무료니까 공짜로 한 판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영업을 하기. 아이들을 완전 영업 사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진짜 다단계 사업이네. 그렇죠? 이게 진짜 청소년들은 특히 이게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도박의 늪에 금방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금 마련하려고 사기도 치고 뭐 무인 점포 키오스크도 털고 그렇죠. 뭐 도둑질, 폭행, 그다음 학교 폭력, 갈취 쫙쫙 이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면 제 의뢰인 중에 그 한 분은 중학생 때부터 그런 용돈으로 다 써왔잖아요. 그 용돈을 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한테 내 아빠가 누구누구인데 그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우리 아빠가 갚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쳐왔거든요. 그럴 땐 IQ가 막 300씩 아인슈타인 뺨을 치우다.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아버지가 다 사건을 해결해 줬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성인이 됐잖아. 성인이 되면 이게 도박이 결국엔 온라인, 아까 우리 이진호 씨처럼 온라인 도박으로 당연히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러면 단위도 커져. 그러면서 로맨스 스캠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죠. 피해자들이거든요. 그 사람 1차 피해자인데 이걸 통해서 그걸 돈을 또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합니다.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도박은 다른 범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 돌아가지고 돈 구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한다. 근데 이게 마약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구입 자금을 이제 얻기 위해서 뭐 강도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러는데 도박 중독자들도 마찬가지다. 정말 무시무시한 중독 증상입니다. 이런 걸 알고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로 딸 수가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정직하게 장사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에서는 승부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원리로 돈을 땁니다. 그러니까 딜러랑 이 플레이어랑 항상 승률이 딜러가 조금 더 높게 돼 있대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승부 조작을 하지 않아도 딜러가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는데 온라인 사이트 이 사기꾼들 양아치들이 하는 사이트인데 이걸 뭘 믿고 여기 돈을 넣어요 이거를. 이거는 너무나 멍청한 짓이지. 믿을 수가 없는 놈들인데 이놈들 딸깍딸깍 하면 승부 조작해서 약간 돈 많이 잃었다 싶으면 조금 따게 해주고 이제 좀 땄다 싶으면 또 잃게 하고 이 사람 바보 만드는 거에 놀아나는 이 바보 꼭두가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도박이 얼마나 중독성이 있느냐면 91병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둬놓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밖에 다시 풀어놓으면 90일 만에 또 한다 이 말이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손모가지 끊으면 이제 뭐 팔목으로 하고 팔목 자르면 뭐 혀로 눌러가 하고 이런 게 도박이니까 손을 대지 맙시다. 오늘은 불법 도박 그 끝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었는데요. 우리 변호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센 변호사 박변 조져버리는 변호사 조변 빡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